혈당 관리라고 하면 대부분 약이나 운동부터 떠올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최성훈 박사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혈당 문제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약은 부작용이 걱정되시죠? 간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들으시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운동은 또 어떻습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체력이 딸리는 분들한테는 매일 운동하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이런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약도 운동도 힘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발견한 게 바로 차였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물을 마십니다.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에도 마시고 저녁에도 마시죠. 이 물을 그냥 특정 차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혈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차 몇 잔으로 혈당이 잡힐까? 하지만 연구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여주차를 마시고 점심 전에 뽕잎차를 마시고 밤에 돼지감자차를 마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공복 혈당도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동료 연구자들도 함께 시작했는데 모두 비슷한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시나요? 110, 120 이렇게 나와서 걱정되시나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머리가 띵하고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밤새 혈당이 불안정해서 아침마다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하루 3잔의 차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것을 연구했고 직접 실천했고 수많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차는 각각 다른 시간대에 혈당을 잡아줍니다. 아침 공복 혈당을 잡는 차가 있습니다. 여주차인데요. 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십니다. 식후 혈당 급등을 막는 차도 있습니다. 뽕잎차인데요. 이건 식사 30분 전에 마십니다. 그리고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는 차도 있습니다. 돼지감자차인데요. 이건 저녁 10시쯤 마십니다. 이 3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하루 24시간 혈당 관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차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마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70대 어르신들도 이 방법으로 약 없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더라고요. 80대 분들도 효과를 보셨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혈당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후에 합병증이 옵니다. 눈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고 발이 저리고 상처가 안 낫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직접 실천해서 검증한 방법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차의 성분이 왜 혈당에 효과적인지, 어떤 온도로 어떻게 우려내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많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물 대신 차를 마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법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당뇨 관리 비법을 나눠주세요. 제가 이 방법을 처음 권했던 분이 바로 제 큰형님입니다. 올해 72세이신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아침마다 혈당 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항상 120을 넘었거든요. 어떤 날은 130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형님은 매일 아침 손가락 찌르고 혈당 재고 수치 보고 한숨 쉬는 게 일과였습니다. 저녁에 뭘 먹었는지 돌이켜보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자책도 하시고요.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형수님은 매 끼니마다 뭘 해드려야 할지 고민이셨고요. 형님이 제일 고민하신 건 약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권하셨는데 형님은 약 먹는 게 두려우셨대요. 주변에서 혈당약 먹고 간 수치 나빠졌다는 이야기도 들으셨고 친구분 중에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안 좋아졌다는 분도 계셨답니다. 한번 약을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도 들으셨고요. 그렇다고 운동을 하자니 무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젊을 때 무리하게 일하셔서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르셨거든요. 걷기 운동을 해보려고 하셨는데 30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프셨대요. 수영장을 다녀볼까도 생각하셨는데 겨울엔 춥고 여름엔 사람이 많아서 결국 못 하셨답니다. 식단 조절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줄이면 배가 고프시고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없으시고요. 형수님이 현미밥을 해주시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고 그렇다고 흰밥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정말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동생아, 혈당 관리 좋은 방법 없냐고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알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때 형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약도 먹지 마시고 운동도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물 대신 차 3가지만 마셔보세요. 형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차 몇 잔으로 혈당이 잡히겠냐고요? 그렇게 쉬우면 다들 하지 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다른 사례들도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물은 마셔야 하니까 물 대신 차를 마시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요? 잃을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주차 1잔, 점심 먹기 30분 전에 뽕잎차 1잔, 밤 10시쯤 돼지감자차 1잔. 이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2주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혈당도 그대로고 몸도 별 변화가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15로 떨어졌습니다. 형님은 그날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동생아, 오늘 혈당이 115 나왔다고 혹시 측정기가 고장 난 건 아니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그게 차 효과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110, 2달째는 108, 그리고 3달째는 105까지 내려갔습니다. 형님은 깜짝 놀라셨죠. 약도 안 먹고 특별한 운동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안정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형수님도 놀라셨고 가족들도 신기해 하셨습니다. 지금 형님은 차를 마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에서 105 사이를 유지하고 계시고 식후 혈당도 140을 넘지 않습니다. 약은 전혀 드시지 않고요. 형님은 지금도 매일 3가지 차를 거르지 않고 드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주의사항을 모르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정확한 차 마시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형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충분합니다. 물 대신 차 3잔 이것만으로도 혈당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직접 잡는 차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커피? 물? 아니면 그냥 식사부터 하시나요? 저는 30년간 아침마다 여주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주차가 왜 아침 공복 혈당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여주 속에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인슐린처럼 작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하는 일을 대신 해준다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농촌진흥청과 경상대학교에서 함께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당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3개월간 매일 여주차를 마시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연구 데이터를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4세 이명숙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125를 넘었어요. 저녁에 아무리 조심해서 먹어도 아침이 되면 혈당이 올라가 있었죠. 새벽 혈당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명숙님께 매일 아침 여주차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2달째부터 공복 혈당이 115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105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100에서 110 사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주차를 제대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물 온도는 80도에서 8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카란틴 성분이 파괴될 수 있어요. 여주 슬라이스 5g 정도를 컵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꿀이나 설탕을 타면 안 됩니다. 여주차가 아무리 혈당을 낮춰도 꿀을 타면 당분 때문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냥 여주차만 드셔야 합니다. 처음엔 쓴맛 때문에 적응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일주일만 참고 드시면 그 맛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꼭 국산 여주를 사용하세요. 중국산 여주는 농약 문제도 있고 카란틴 함량도 낮습니다. 국산 여주 슬라이스를 구매하시되 분말 형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말은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고 신선도도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여주차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2번째 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분들 많으시죠?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졸음이 쏟아지고 혈당 재면 180, 200 이렇게 나오는 분들 계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뽕잎차입니다. 뽕잎에는 DNJ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걸 막아줍니다.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뽕잎차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연구가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도 20년 넘게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식후 혈당을 최대 44%까지 낮출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61세 유진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식후 혈당이 문제였어요. 공복은 괜찮은데 밥만 먹으면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당화혈색소도 6.4로 높았고요. 유진수님께 식사 30분 전에 뽕잎차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유진수님의 당화혈색소가 5.9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도 150을 넘지 않게 됐고요. 밥 먹고 나서 졸리던 증상도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점심 식사 전에 뽕잎차를 드시고 계십니다. 뽕잎차 마시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물 온도는 95도 정도로 여주차보다 조금 높습니다. 뽕잎 3g 정도를 넣고 5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떫은 맛이 강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식사 30분 전에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DNJ 성분이 장에서 작용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식사 직전에 마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점심 식사를 12시에 하신다면 11시 30분에 마시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저혈당 성향이 있으신 분이나 이미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과 뽕잎차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약을 드시는 분은 담당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뽕잎차도 국산을 사용하세요. 뽕잎은 특히 중국산이 많이 유통되는데요. DNJ 함량이 국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슬라이스나 티백 형태로 구매하시되 색이 너무 선명한 건 피하세요. 자연스러운 갈색을 띠는 게 제대로 된 뽕잎입니다. 혹시 식후 혈당 때문에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뽕잎차 한 잔으로 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차를 말씀드릴게요. 밤에 혈당 관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 몸은 밤새도록 혈당을 조절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면 아침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걸 새벽 혈당 현상이라고 하죠. 돼지 감자 속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밤새 혈당이 급등하는 걸 막아줍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새벽 혈당 현상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밤 10시쯤 돼지 감자 차를 마신 그룹과 안 마신 그룹을 비교했더니 마신 그룹은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15mg 낮게 나왔습니다. 새벽에 혈당이 급등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된 거죠. 제가 아는 58세 김태우님이라는 분도 이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을 아무리 일찍 먹고 적게 먹어도 아침이 되면 혈당이 125를 넘었어요. 밤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셨죠? 김태우님께 밤 10시쯤 돼지 감자차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요. 3주차부터 아침 혈당이 120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는 115, 3달째는 105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김태우님은 매일 밤 돼지 감자차를 드십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100에서 110 사이를 유지하고요. 새벽에 혈당 걱정 없이 푹 주무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십니다. 돼지 감자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돼지 감자는 말린 것을 사용합니다. 10g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끓입니다. 여주차나 뽕잎차처럼 우려내는 게 아니라 끓여야 합니다. 이눌린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오려면 끓여야 하거든요. 시간은 저녁 10시쯤이 적당합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어요. 10시에 마시면 자기 전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돼지 감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엔 5g 정도로 적게 시작하셔서 서서히 양을 늘리세요. 그리고 돼지 감자도 국산을 사용하세요. 슬라이스로 말린 제품이 좋고요. 분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색이 자연스러운 갈색을 띠는 게 제대로 건조된 겁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오르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밤에 혈당 관리를 안 하면 아침에 문제가 생깁니다. 돼지 감자차 한 잔으로 밤새 혈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차로 하루 아침, 점심, 밤 혈당을 각각 잡을 수 있습니다. 아침엔 여주차로 공복 혈당을 잡고 점심 전엔 뽕잎차로 식후 혈당을 막고 밤엔 돼지 감자차로 야간 혈당을 안정시키는 거죠. 이제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꾸준히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시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단계적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주에는 여주차만 드세요. 아침 공복에 한 잔, 이것만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하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 다음 둘째 주에 뽕잎차를 추가하세요. 점심 식사 30분 전, 이것도 습관이 되면 셋째 주에 돼지 감자차를 추가하는 겁니다. 한 번에 세 가지를 다 시작하면 몸이 적응하기 힘듭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갑자기 많아지면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늘려가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급하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세 가지 차를 다 마셨는데 배가 불편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신 거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습관 한 번에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천천히 하시나요? 제 경험상 천천히 시작한 분들이 훨씬 오래 지속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혈당을 기록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도 재서 기록하세요. 기록이 없으면 효과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형님께도 혈당 수첩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록하시라고요. 형님이 기록하신 걸 보니까 확실히 추이가 보이더라고요.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다가 3주차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하면 동기부여도 됩니다. 혈당이 떨어지는 걸 보면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혈당이 안 떨어지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차를 제대로 안 우렸거나 시간을 안 지켰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혈당 측정기도 간편해졌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혈당 추이를 보면서 점검하시면 됩니다. 한 달 단위로 보면 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요. 요즘 혈당 체크 자주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 차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늘어납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마시게 되거든요. 이게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카페인 음료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여주차, 뽕잎차, 돼지감자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하루에 총 8잔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아침 여주차 1잔, 점심 전 뽕잎차 1잔, 밤 돼지감자차 1잔, 그리고 중간중간 물이나 보리차로 5잔 정도 더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2리터는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하루 물 섭취량 혹시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차로 수분도 채우고 혈당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입니다. 네 번째는 품질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품질이 나쁘면 효과가 없습니다. 국산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세요. 슬라이스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중국산은 피하세요. 농약 문제도 있고 유효 성분 함량도 낮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중국산을 사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쓰는 돈인데 아끼면 안 되죠. 분말 형태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분말은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고 신선도도 떨어집니다. 슬라이스로 된 걸 사서 직접 우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게 확실합니다. 믿을 수 있는 생산지와 농가를 확인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생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재배했는지, 어떻게 가공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평소 차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을 두시나요? 가격만 보지 마시고 원산지와 품질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실천하시라고 권합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하면 지속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 형님도 형수님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형수님은 혈당 문제는 없으셨지만 건강을 위해 함께 드셨어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면서 습관으로 만들어 가셨죠. 차를 준비할 때도 함께 하세요. 아침에 함께 여주차를 우리고 점심 전에 함께 뽕잎차를 마시고 밤에 함께 돼지감자차를 끓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귀찮지 않고 즐거워집니다. 기록도 함께 하세요. 서로 혈당 수치를 공유하고 누가 더 낮아졌는지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가족 중에 함께 시작할 분이 계신가요? 배우자나 형제 자매에게 권해보세요. 함께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이어지면 차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혈당 관리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마시고 기록하고
점검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하면서 직접 실천해온 3가지 차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주차, 뽕잎차, 돼지감자차,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하루 24시간 혈당 관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하면 약이나 운동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약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물 대신 차를 마시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혈당 관리가 어렵고 힘들다는 믿음입니다. 약을 먹어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음식도 철저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아침에 공복에 여주차 1잔, 점심 식사 30분 전 뽕잎차 1잔, 밤 10시쯤 돼지감자차 1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120을 넘고 식사 후엔 200 가까이 올라가고 밤새 혈당이 불안정해서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계속되면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눈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발이 저리고 상처가 잘 안 낫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면 10년, 20년 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24시간 혈당이 안정됩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100 전후를 유지하고 식후 혈당도 140을 넘지 않고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피곤함이 줄어들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합병증 걱정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을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공복에 여주차 1잔을 마셔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여주차를 마시면서 혈당을 재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뽕잎차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돼지감자차를 추가하면 됩니다. 첫 잔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형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차 1잔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시작하셨고 꾸준히 하셨고 지금은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한 잔이 여러분의 혈당 곡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앉아서 하는 10분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상체만 움직이는 동작인데요.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 걷기가 힘드신 분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차와 함께 이 운동까지 하시면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 영상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혈당 관리에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미 차를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효과가 어떤지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